마이너스 9%네. 야, 전체 수익률이. 투자 성공하셨네요. 그럼 성공이에요. 10% 정도 빠졌다고 보면. 코인은 요즘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코인은 박살났을걸요?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점인 거예요? 다시 또 올랐어요? 제가 몰라요 진짜. 제가 그 기사는 봤어요. 거래소 하나가 망했다고.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그거 뭔지는 모르겠어. 코인이야말로 약간 이게 뭐지 싶어서 그냥 체험판으로 해볼까 했던 건데.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그런 화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광풍이 부는 게 문제인 거죠. 튤립처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가격이 막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는데 그 짤 있어요. 가상화폐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빵집 가는데 막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실시간으로 가격이. 그래서 찍는 사람이 이렇게 딱 찍어. 그러면은 막 한 막 30달러에서 막 1달러까지 왔다 갔는데 4달러에 딱 찍으니까 빵집 주인이 막 이런 그 짤이 있어요. 짤. 경제가 불안한. 예전에 제가 이란 출장 갔을 때 이란 출장 가가지고 그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 차 감독님이랑 이제 제작진이랑 맛있는 식당이라고 그 가이드가 데려가가지고 이거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안 써 있어요. 저 메뉴판에서 그림이 있으니까 사진. 차 감독님 뭐 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게 고기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저도 고기. 뭐 해가지고 주문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은행에다 지금 뭐 이 뭐라 해야지 경제 그 화폐 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확인하고 시가를 매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럼 뭐 점심에 먹은 거랑 저녁에 먹은 거랑 가격이 다르고. 응. 이 옆 테이블하고 나랑 다르고.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2011년인가? 얼마 안 되네. 12년인가? 이란한테 그 중계 그거 테러 당했을 때 13년인가? 12년인 것 같아. 13년. 아자디 양몽. 그래도 그거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중동은 아니 아랍권 아니지만 중동이니까 그 양고기 바베큐 이만한 그 쟁반에 통 양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양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차 감독님이랑 중동 갈 때마다 차 감독님 그거 쏘시거든. 통 양 바베큐. 그래서 비싸요. 그런 거 비싸요. 굉장히 비싼 요리죠. 중동 어딜 가나 비싼 요리인데 이제 이란에서는 진짜 비싼 요리인 거야. 그래서 그걸 시키니까 가이드가 놀랬어요. 그걸 드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거기는 한국인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이란 사람인데 한국말을 좀 하는 가이드가 해줬는데 그거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무거우니까 들고 와가지고 호텔 방에 딱 놔두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가이드들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희 너무 비싼 거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몰랐다고. 무슨 말이냐고 같이 먹자가지고 삥 둘러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그래서 엠빵 앉아가지고 엠빵 차 감독님이 갑자기 먹었죠. 드셨죠?
근데 그걸 먹고 화기애애하게 중계 전날에 이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그 우리 중계석을 다 전날, 그러니까 전전날 중계석을 딱 세팅해놓고 서울이랑 교신 그거 다 붙여놓고 통신 상태 괜찮은지 게이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거 다 맞춘 다음에 세팅 딱 해놓고 다음날 경기장에 이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 와가지고 너네 중계석 뺐어? 이러는 뺐다고. 너네 중계석 위로 올렸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왜냐면 다 연결해놓은 건데 갑자기 빼버렸다 그러니까 저 엔지니어가 이제 맛이 간 거지. 우리는 뭐 그나마 그쪽이 아니지만 엔지니어 이제 자기는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먹다가 진짜 팍 뱉고 자기 지금 가겠다고 밤에 가서 다시 그럼 그 중계석 서울 사람들 깨워가지고 목동이랑 교신할 테니까 문 열어야 할 때 지금 밤이라 문 못 열어준다. 내일 아침에 와서 해 막 이러고. 아침에 오면 완전 멘붕이. 그분 아마 지금 커리어 역대 가장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그래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중계 막 끊기고 그랬어. 그래. 엄청난 터스였죠. 마이크 라인 뽑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였어. 요런 걸 막 뽑아. 마이크 요런 거 하나 줘. 둘이 중계하는데. 그래서 차 감독님이랑 듀엣. 탁구가 복식이 이렇게 합니다. 네? 탁구 복식. 한번 치고 빠지고 옆에 치고 탁구 복식. 근데 그게 자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리. 거기 이제 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 쓰던 중계석 진짜 중계석이 아닐 거야 아마 거기.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그 아자데 스타디움 특유의 그 홈메인이랑 그 초상화 크게 걸려 있는 거 있거든요. 경기당 상단에. 우리 맨날 그 아자데 스타디움 영상으로 보면서 와 진짜 저 초상화 왜 이렇게 높이 붙여놨지? 바람에. 근데 그 눈높이에서 중계했어. 그 높이로 올라갔어. 엄청 높이. 그럼 잘 안 보이잖아요. 아예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이는데 심지어 이제 이게 눈으로 못 봐도 실그림을 못 봐도 어쨌든 이 그 모니터를 주면 모니터를 보면서 하면 되죠 사실 옵티브 중계처럼. 근데 갖다 준 그 모니터가 진짜 옛날 그거 아세요? 이 상자같이 생긴 TV, 상자같이 생긴 TV인데 앞에 달린 거, 화면 앞에 있는 거. 납작한데, 그러니까 비디오 옛날 VHS 기계같이 생겼는데 앞에 달린 거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던 거, 손잡이 달려가지고 그걸 갖다 준 거.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근데 화면도 요만. 차 감독님, 야, 이 보이냐? 이러면서. 오프닝 가겠습니다. 2월 4일입니다. 숙보. 악조건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 혼밥하는 배, 아, 싸, 와, 배, 텐, 러, 들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제프 버넷 Call You Mine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혼밥하면 노쇠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 혼밥하는 분들 주의하세요 였습니다. 혼밥은 뭐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자주 해왔고 그걸 더 선호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조금 뜨끔하기도 하죠. 한국의 모 병원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인데 식사 유형에 따른 노쇠화 변화를 지켜봤더니 혼밥을 하면 특히 나이 들어서 노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우린 이미 늙어있다. 혼밥은 생활이다. 아무튼 혼밥을 한 사람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이 생기는데 이게 곧 영양 결핍이랑 이어지면서 체중 감소, 근력 감소, 극도의 피로감 등의 이상 현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혼밥하면 노쇠의 발생 비율이 61%가 더 높았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항상 TV 켜놓고 영화 보면서
혹은 게임하면서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느낌인데 그게 오히려 노쇠를 가져온다. 고립감, 우울감, 잘 모르겠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먹을 때 오히려 고립감을 고립감은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죠? 불편한 느낌이 더 있었는데. 근데 베텐러들과 가끔 육성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 보면 뭔가 그 목소리에서 희마리가 없고 활기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혼밥을 해서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새해니까 좀 혼밥보다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즈니스 런치도 좀 하시고 채팅창에 베텐러들 어리둥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창피해서 그런 거다. 자, 오늘은 혼밥 대신에 베텐에 와서 일찍 함께 식사를 하고 온 침착맨이 침소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중대 발표도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구나. 고생들 하셨고. 고생들 하셨고. 선거 기간 끝. 청취율 조사 기간 때는 끝나면 고생들 하셨고. 고생들 했어. 다들 밥줄 잘 챙겨 먹고. 뭐예요? 진짜. 채팅 1번 방은 뭐지?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공릉동에서 광진구, 왕십리 그리고 강동구 작업실을 거쳐 침 사옥을 짓고 있는 건물주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네, 제가 SBS 직장인일 때 회사 처음으로 허락을 받아서 외부 채널 출연을 했던 게 바로 그 침 스튜디오 광진구의 작업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가서 제가 침착맨을 다시 잡아왔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왕십리, 강동구를 거쳐서 침 사옥을 짓고 있다고. 예, 그 이제는 제가 전에는 그냥 저 혼자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합방을 좀 많이 하니까 어허.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넓은 스튜디오가 좀 필요하게 됐고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늘어나서 원래는 다 재택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택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허. 일하시는 분들은 재택을 선호하지만 또 같이 뭘 하는 사람은 또 같이 있어야지 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 또 출근이 필요해서 출근 막 인원이 어느 정도 막 늘다 보니까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거면은 어차피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렌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어서 쓰자.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다 쓰자.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러면 뭐 몇십 층으로 올라갑니까? 약간 뭐 이제 대기업이니까 뭐 하이브 신사옥 뭐 이런 느낌. 정확히 말하면은 짓는 건 아니고요. 예. 리모델링. 건물을 매입해서. 예, 원래 있는 거를 좀 바꿔서 합니다. 예. 완공은 언제입니까?
한 9월 넘어가야 되지 어허. 않을까 싶어요. 좀 한참 남았어요. 병건타워. 예. 78층 정도 되나요? 몇 층이에요? 4층. 4층. 4층이어도 엄청난 거죠. 4층입니다. 예. 치멘터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제가 여력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에 예. 또 느끼는 게 제가 요즘에 그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면서 자꾸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한다는 착각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듯한 회사들을 그 활동하면서 막 지켜보고 하니까 자꾸 주제 넘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 제가 운영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남들이 그 잘 돌아가는 것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예. 헛바람. 예. 다시금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의 정리를. 원래 그냥 투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다른 거 욕심내지 말자. 딱 할 수 있는 것만. 이병건이 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예. 그쵸. 치멘터 회장. 예. 그래요. 경영은 1층은 옷카페 들어오냐고 하신 분 있고. 1층은 그 렌트를 하긴 할 겁니다. 네네. 1층이 좀 그 비싸서 음흠. 저희가 쓰면 너무 비효율이에요. 아. 사무 공간을 1층에다 쓰는 게 비효율이어서 그거는 이제 렌트 주고 2, 3, 4층을 쓰려고요. 침착 박스. 그러면 거기 이제 완공되면은 갈 때 주차도 잘 되고. 주차는 잘 안 돼서 근처 그래요? 뭐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불편하네요. 이 주차 공간까지 하려면은 예. 좀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아하. 다 땅이라서. 지하 좀 파지요. 한 5층까지. 이게 지하를 팔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 공간이 그냥 원래 그냥 주택을 바꾸는 거라 그런 구조구나. 다용도 주택 같은 걸 바꾸는 예, 거라 예. 그렇게 그 건물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딱 졌을 정도예요. 발레 파킹 운영하시는 거죠? 아니 그 근처 주차장에 그리고 그 주차권 그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알아서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근린 시설 이용해라. 네, 근린 시설. 좀 더 멀리 가서 공영 주차장이다 하면 주차비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어요. 네. 자, 저보고 투자 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뭘 투자해요? 주차장 근처 하나 매입해 주세요. 근처를. 예. 동네는 또 여전히 강동, 동네는 아마 송파 쪽. 약간 그래도 좀더 들어왔습니다. 목동이랑 그나마 조금 가까워졌네요. 네, 그래서 예. 주차장 만들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근린 시설을 좀 예. 이용하는 게. 드디어 강남 3구 진입. 그렇죠. 뭐 예. 공릉에서 시작해 광진구, 왕십리, 강동구 이제 송파. 이 어떻게 보면 그 침착맨의 정복. 삼국지처럼 돌았어요. 예. 예. 칭기스칸. 예. 싹 침투하고 있네요. 드디어 이제 정착하나 싶습니다. 이제 곧 그 한니발 강남이 눈앞입니다. 예. 지긋지긋한 렌트 생활 여기서 종지부 찍겠습니다. 침착맨의 남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이쯤에서 그러면 침사옥 생기면은 베텐 회식하러 한번 가도 되나요? 언제든지 예, 예.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예. 침 방송국 기대되네요. 주차는 주차는 안 되고. 집에서, 이게 그게 문제네. 자, 이쯤에서 중대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소식인데 이번 주를 끝으로 침착맨이 잠시 베텐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휴식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좀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하. 좀 생활을. 휴식이 필요하다. 네, 그 가지수를 좀 줄여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예. 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 하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해서 좀 몸을 좀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질근질해지면 그때 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휴가를 좀 냈습니다. 휴직이죠, 휴직. 예. 얼마나 휴직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3개월. 3개월 제시 제가 제시했다. 예. 그러면 저희는 한 달로 줄이면 되나요? 아니요. 휴직계. 아니요. 그 미국 그 대통령처럼 예. 3개월에서 쳐보고 3개월 더 추가하면 좀 받아줄 수 있는 연임.
연휴까지 어허. 돼. 두 번에 한해서. 어허. 일단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예. 일단 3개월로. 음흠. 근데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추노 한번 할 때가 또 되네요. 예. 자, 침럼프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면 주퍼를 놓고 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형이 그 공포가 있더라고요. 베텐에 대한? 그 서울인데 강남을 벗어나는 지역은 가는데 굉장히 공포가 있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용인 성남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딱 갈 수 있는 그 강남 거기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요. 아하.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 공포를 느끼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전에 왔을 때도 그 표정이 뭔가 지쳐 있고 그런 이유가 좀 그런 겁니다. 그때 지쳤던 거는 슬램덩크 보러 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예. 아, 그 회전문의 공포 괴담을 여기저기서 지금 제가 들었어요. 폐쇄공포증. 예. 펄튜브에서도 보고 침투브에서도 보고. 예. 아, 그 분명히 제가 그 같이 봤으니까 같이 할래요? 그 감상회? 근데 할 생각 없다고 하셔가지고 했거든요.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봤던 인간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하면 좀 예. 격이 떨어지는 감상이 될 수 있어서 아, 그거를 이제 본인만의 주호민 작가님 그 식으로 돌려서 거절한 게 아닌가. 선긋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죠 또. 예. 근데 이해는 됩니다. 제가 아. 들어가면 약간 좀 천박해져요. 자, 아무튼 휴식기 일단 3개월인데 아무튼 그동안 번아웃도 많이 왔을 것 같고 그죠. 또 이 일반인의 어떤 번아웃과는 좀 다른 결로 굉장히 이제 두뇌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휴식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다가 또 방송계라는 게 돌아오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예. 3개월만 쉽게 하고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방송계는 비일비재하죠. 영원한 예.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군요. 적과 아군과는 다르죠. 영원한 동료도 예. 영원한 적도. 저보고도 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각서 쓰고 가라고. 예, 제작진이 뭐 굉장히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굉장히 추한 방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근데 베텐뿐만 아니라 휴식하면서 개인 방송에 올인도 하는데 좀 다른 예능이 워낙 많이 들어오셔서 요즘. 근데 하나 한다고 한 거는 있는데 네네. 그거 말고는 이제 거절을 하려고요. 애초에 지금 베텐 휴식을 갖는 이유가 예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능이나 이런 것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자. 스브스 법무팀 뭐 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공증을 받아라. 예. 아무튼 침착맨의 캐릭터는 이제 독보적인 캐릭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근데 또 이렇게 말하고 생방이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 방송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제 필요한 휴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도 안 나가면서 개인 방송도 안 늘어나서 어떤 제 개인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희도 코너를 한번 재정비해보고 또 새로운 코너로 침착맨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미안 마일리지는 평생치 쌓여 있는 거 아시죠? 저 이미 없애는 거는 포기했어요. 막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평생 못 갚을 거 그냥 뭐 너 휴식하고 싶을 때 휴식한다. 그래서 방학. 게스트 조련하려면 좀 희망을 줘야 돼요. 탕감을 좀 할 수 있는 희망. 그래도 이걸 다 이제 좀 그렇죠.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배성재의 텐 아닙니까? 예. 배성재의 텐. 제 예. 자, 어디서 약간의 효능감을 드리는 거를 저희도 해보게요. 방학 잘 보내고 오시고 일단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립니다. 강근삼님 거 소개해 주시죠. 택배 일을 합니다. 매일 40분씩 걸어서 택배차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데요. 15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살까 말까 고민인데요. 사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별로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잘 쓸지 안 쓸지는 사봐야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떡할까요? 40분씩 걸면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필요하긴 해요. 택배를 하신 분들은 그 택배차는 내게 아니라 회사차 거기 때문에 회사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곳까지 또 차를 몰고 가긴 좀 거기 세워놓기도 어려우니까
예. 근데 이게 걸어가면은 이게 택배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육체적인 그 힘듦이 있잖아요. 강도가 높죠. 강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40분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일할 때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 자전거 비싸잖아요. 예. 그냥 자전거. 아, 그냥 자전거도 편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를 사는 거 어떤지. 가격도 저렴하고. 예. 전기 자전거가 어쨌든 체력은 굉장히 세이브 되더라고요. 같은 거리 예. 혹은 이제 오르막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거의 원래 들어가는 노동력 자전거 노동력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소모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제가 탈 때는 아예 안 들어가던데요 힘이. 아 그냥 그냥 숭숭 그냥 거의 헛바- 그냥 가는 거. 헛바퀴질을 하면은 그냥 중순 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기 자전거 강도가 있어요.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전기 얼마나 그 많이 넣을 수 있는지. 예, 예. 최대로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만 하면은 승승 가요 그냥. 허공답보 느낌으로. 단지 그 전기 그 바이크나 이런 거랑 다른 점은 예. 제한 속도 말고는 진짜 그냥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50만 원이면은 만약에 도난 당했을 경우에 예.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가 다른 건 절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이상하게 좀 잘 없어지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번호판이 없어서 그래요. 자전거도 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도 안 가져가잖아요. 테이블 위에 놓고 가도. 휴대폰도 잡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는 안 웬만하면 잡히잖아요. 가방도 그냥 길거리에 놔둬도 안 집어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가방은 또 그러네요. 막 실험을 해봤잖아요. 이상하게 자전거만 못 잡네요. 자전거는 절대 그러네. 못 참는데 아 그렇다.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상하게 자전거만 잘 없어지는 편이고 어. 다른 어떤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죠 그죠. 네,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방 놓고 가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만큼은 인정사정 없죠. 근데 저도 근데 요즘 좀 바뀌긴 한 것 같은 게 아파트 단지 갈 때 제가 유심히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예. 자전거 어떻게 있나. 그 자물쇠 안 단 자전거 꽤 있어요. 그래요? 예, 안 안- 가져가더라고요.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드디어 좀 자전거까지 바뀌었어요. 예. 이제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근데 고급 자전거는 이제 좀 노리기도 할 텐데 음. 그냥 적당한 가격의 자전거는 그냥 냅두더라고요. 따릉이가 많아져서 그런가? 그냥 좀 시민 의식이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길에서 물건 도난 이쪽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제 자전거마저. 예. 자, 아무튼 15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 살까요 말까요? 150만 원짜리 좀 센데 감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게요. 사고 나서 별로 안 떨어지면 사고 나서 팔아도 되니까. 예. 근데 좀 많이 떨어지면 자전거로 가는 게. 그냥 자전거로 가라. 예. 근데 이게 또 언덕이 있으면은 이게 전기 자전거가 빛을 발할 때는 언덕길이거든요. 예. 언덕은 진짜 진짜로. 사기템이죠. 예, 이거 언덕 있으면 전기 자전거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평지라면 그냥 자전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걸어서 40분 거리면은 자전거로는 10분 이내 아닐까요? 그쵸. 예. 자전거로는 한 10분, 15분. 예. 자,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듣고 돌아옵니다. 자전거나 살까? 제가 샀거든요. 예. 가족끼리 같이 타려고. 가족 운동하려고 원래 산 거였어요. 추워지니까 안 타요. 그래서 탁구로 바꿨어요. 자전거. 전기? 아니요, 그냥 자전거. 그냥 자전거. 좀 주문했어요. 전기 자전거. 얼마짜리? 이거보단 쌉니다. 얼마? 100만 원? 90만 원. 90만 원. 네. 근데 오르막길로 다 되는 거야? 다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다 되죠. 그거 하려고 전기 자전거. 저희가 그 해버지랑 예능 나갔을 때 탔던 전기 자전거는 되게 비싼 거였는데. 그 로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니벨로 접어서 하는 거고, 그거는 로드 아닐까요? 좀 큰 거, 무거웠어. 펫바이크 이런 거, 인기 많은 거. 전기 자전거 전기 그게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
집에 들고 와서 충전하면 안 돼요? 그 만약 까먹으면 아 까먹으면 그런 거 있군요. 전기 없으면은 또 차체가 무거워가지고 그쵸. 또 이게 기아가 달리는 용이 아니니까 효율 떨어지고. 충전식 아닌가 원래 이거 하면은?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그 연결? 부착식. 네. 아 이게 붙이고 네. 그거 보통 근데 집에 갖고 와서 충전하지? 그러니까 밖에 세워두고 그것만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끼고. 아그 엘베 태우는 게 원래 안 되는 건가? 그거 아닌데 대부분 아파트 살면은 좀 공간이 없잖아요. 늘만한 공간이. 핸드폰 충전기 옛날 분리형처럼 대부분 2개 많이 갖고 다니시던데. 전기 자전거 그거 리미트 불법 개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자전거 도로를 몇 킬로 이상 못 달리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걸어놓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억지로 해지. 막 그 자율주행도 핸들 대야잖아요. 그 일부러 막 안 되게 막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로틀이 있고 파스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오토바이예요, 그냥. 30km 이상이면 오토바이잖아요. 킥보드도 맞아. 킥보드도 원래 제한이 있는데 막 해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터진대요. 그런 거 왜 하지 말라는 걸 왜 할까? 미니벨로 이거는 바퀴가 조그만 거네. 네. 아 내가 바퀴 조그만 거 타면 너무 진짜 곰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핫한 거 있습니다. 슈퍼 73이라고 엄청 예쁘고. 슈퍼 73. 73. 네. 미니벨로 거야? 아니요, 이거는 바퀴가 두껍고 펫바이크 종류여가지고.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바이크 종류나 예. 이건 뭐 오토바이인데 사이클 종류. 사실상 거의 그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570만 원? 근데 좀 좀 약간 비싸네. 사진이 찌그러졌는데요? 그러게. 요즘 세상에 왜 오 그렇죠. 예쁜데. 네, 너무 예쁜데 비싸가지고. 야 이거는 근데 집에다 못 갖다 놓겠다 무거워가지고. 얼마야? 그쵸. 570. 미쳤어 정말. 자전거가 이거 아무나 못 사는 오토바이인데 거. 이거는 그냥. 네. 자전거는 자전거답게 근데 이거 ST도 있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관심이 진짜 많으신가 봐. 이건 너무 오토바이다. 근데 나 이거 그러면 오토바이 이거 타고 싶은데. 한강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할 거예요. 아마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에 해버지가 알려준 브랜드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거. 해버지님이 알고 있는 건 너무 고급이에요. 아니 진짜 이뻤어요. 이거 고급일 거 아니야. 그쵸. 그 경제 그 수준이 그쵸.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한국에도 나왔어. 뭐지? 뭐야? 그 삼천리 자전거에도 좋은 거 많아요. 삼촌이 좋습니다. 네. 그 큐 어쩌고. 그 옛날에 벤무프. 뭐 할 때마다 주식 오르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그 가스 트랙은 외국 거예요? 트랙 그 미국 거죠. 그 미국 거요? 건가? 대만 거. 그건 좀 가격이 나가던데요. 그 로드 많이 탈 걸요. 근데 자전거 이쁘더라고요. 깔끔하고.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이뻐요. 이거 얼마야? 괜찮네 그래도. 아까 그걸 봐서 그런가. 이건 전기 아니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막 하면은 휠 막 뭐 더 가벼운 거 넣고 하면은 막 600, 1000 막 우습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그 이 삼각 이게 너무 예쁘니까. 거의 그냥 막 그걸로 막 하잖아요. 가벼운 거 막 다 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허공답고 그냥 자전거가 안 느껴져요.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이게 다 신소재 막 다 막 그 합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섬유질로 막 무슨 뭐 먼 섬유 뭐 해가지고 예쁘지 않아? 로드예요. 그게 뭐예요? 네덜란드 거. 이거는 벤무프라고 돼 있는데 네덜란드식으로 입으면 반 모프. 반뭐 이 삼각 이걸 뭐라 하지? 옛날 중학교 기술 시간에 들었었는데 이 삼각 이게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삼각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그렇죠. 팜모프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반시로 가니까. 해버즈가 이거 알려준 지 한 1년 됐는데 아직도 못 샀네. 비싸긴 비싸.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네?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 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기. 하드하게 진짜 레저를 위해서 자전거 타는 게 아니면 그죠? 그 막 이렇게 달리는 재미, 그 바람을 그쵸. 느끼고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그 극한주의 있잖아요. 음. 이 허벅지 터져야지 기쁜 느끼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냥 뭐 바람 쐬고 드라이브 해도 즐겁잖아요. 네.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전기자전거도 나쁘지 않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걸 좋아하면은 가는 거지, 그죠? 맞아,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어. 뭘 해야지 즐겼다고 생각해. 슈퍼73 너무 비싸고요. 이거는 슈퍼치스 아까 그거? 네, 그거는 그거는 꿈에 근데 좀 너무 오토바이 같아서. 그 약간 진짜 요즘 힙스터들이 타는 좀 아, 비싼 진짜 느낌.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샤오미 거 괜찮은 거 있습니다. 그 유행 타는 거는 또 시간 지나면은 그 자전거 얼마짜리예요? 저요? 네. 저도 상당히 비싼 그 트랙에서 샀거든요. 근데 맨 아래 모델로 안 했어요. 그 조금 위로 가야지 색깔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약간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죠. 난 그 기능이 필요 없는데 디폴트는 안 색깔을 되지. 갖고 싶으니까 얼마더라? 90만 원 정도 할 거야. 꽤 비싼 거야. 90만 원. 자전거 근데 한가지 타려고 그러면 헬멧이랑 다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돼. 그렇죠. 해야지. 그것도 사야 되네. 이거 꼭 사라고 하더라고. 안 하면 스펀지로 그래요? 만들어진 거. 예? 근데 한강은 너무 왜냐면 이 마치 이런 거죠. 저기 고속도로에 페라리랑 다마스랑 다 같이 다니는 거야. 이게 누군가는 진짜 폭발적으로 달리고 누군가는 그냥 진짜 달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고가 많이 나고. 하여튼 저 학생 때는 자전거 많이 탔는데 자전거 타다가 웬만하면 잘 안 넘어지는데 딱 한 번 진짜 황당하게 넘어졌던 게 어느 주유소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주유소 앞에 그 무슨 샷다 같은 거 이렇게 드드드드드 끌고 가는 그 홈이 있었어요. 쇠로 된 홈. 거기에 진짜 가다가 바퀴가 뽕 빠져가지고 자전거는 딱 자석 붙은 것처럼 딱 멈추고 사람만 날라갔어. 탄환. 저만 날라갔어. 위인 탄환? 탄환으로. 근데 서커스 그 대포. 예. 그러니까 넘어진 다음에 구르고 이게 딱 열받는 게 자전거가 같이 굴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사람들은 자전거가 넘어졌구나 정도를 아는데 자전거는 안 보이고. 예, 종로 쪽에 그 한복판에서 자전거는 딱 서 있고 저만 날아가니까 관중인 줄 알았나 보다. 자, 하겠습니다.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세요. 자 9737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9737님 여기 계시네요. 과장님이 세 번째 결혼을 하세요. 전에 축의금을 이미 2번이나 냈는데 이번에도 축의금을 내야 하니 부담이에요. 마침 문화상품권 10만 원 있는데 그걸로 드리면 기분 나쁘실까요? 문상으로 축의금 내기 가능 불가능? 요즘 얼마죠? 10만 원 정도. 보통 국룰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된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혼자 갈 경우? 네. 근데 문상으로 대체 가능하냐? 예. 근데 이게 돼요. 안 되는 건 없죠. 축하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축의금 정산할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꼭 기억나 봐요. 진짜로. 예. 그래서 뭐 기억에 막 이 사람 기억에 내가 남고 싶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예.
아니면 문상 10만 원씩 본인이 쓰시고 10만 원 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10만 원치 가치를 넣을 거면.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맞춰 써야 되니까 책은 안 보실 것 같고 영화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맞추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면 편하게 내가 쓰고 10만 원 낼 텐데. 예. 제가 아는 분도 자꾸 다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 했다고 쳐요. 예. 3만 원 음. 기억이 난다고 계속 기억난다 계속. 근데 사실 그거를 뭐 서운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다 감사해야 되고 하는 건데도 여기저기 얘기하게 되죠 또. 그리고 그렇게 되나 봐요. 예. 근데 그 보통 재혼일 경우에는 축의금 안 받나요? 저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좀 저도 잘 그쪽 돈은 몰라가지고 근데 안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가요? 세 번째면 받는 게 노양심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또 안 받는 게 여유가 있다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는 지인들 또 부를 텐데. 그렇죠. 보통 재혼은 식을 올리긴 하죠. 그건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만 그냥 이렇게 쓱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또 사람 부르기가 뭐하고 예. 그리고 또 크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결국 축의금으로 보통 채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축의금 더 요구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조촐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진짜 뭐 여행 가듯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네요. 근데 이 과장님은 세 번째지만 상대 뭐 신부겠죠. 뭐 상대는 초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식을 올리겠네요. 아 그러네요. 예, 합의에 따라서 난 그래도 처음인데 해야 돼.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화상품권 10만 원이면 그냥 안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내지 마라. 아예 안 내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왔던 건 기억나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10만 원을 내고 눈치를 뭐 왜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싫어할 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아하. 그리고 마음이 별로 내고 싶지 않잖아요. 이미 그죠? 그럼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예. 그러네요.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기억하면은 냈는데? 거기 오리무중 사건 거기서 접수하는 사람 접수 데스크에 떠넘겨라. 뭐 확인할 수 없거든요. 예. 너 냈는데? 어디서 빠졌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문화상품 10만 원은 누가 봐도 자기가 딱 한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배달 사고나 뭐 이 누락 느낌으로 밀어붙여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 축의금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바뀌어야 되죠? 세면 안 돼요, 그냥. 그냥 다 합쳐버려야 돼요. 그죠? 액수를 쓰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액수를 쓰는지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냥 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냥. 예.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죠, 뭐. 예. 축하해주고 싶은 만큼. 보통 그냥 뭐 어렸을 때도 봉투를 내긴 내도 이게 네. 그냥 내면 그 사람들끼리 봉투를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뭐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장군차 운전병이셨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시던 장군님 아드님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 이제 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대 다른 어떤 간부들이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써놔요 이렇게. 누구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바치더라고요. 그걸 또 눈앞에서 또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앞에서. 축의금 내는데 앞에서 끝나고 예. 빨리 또 비워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꺼내가지고 정산하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민망하죠. 거기에 장부가 있는지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 그 장군님 그 지인이 결혼했을 때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드님 결혼. 그럼 나라사랑 카드로 출금하셨나요? 그때 저 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월급 한 5만 원? 병장 5만 원? 아니요. 만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5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요? 병장이. 예. 만 원 아닌가? 5만 원, 6만 원, 기억이 안 나네. 정도 됐던 것 같고. 만 원 아닌가? 2002년 제대니까 제가. 네. 예.
2002년.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2002년 제대요? 예. 저랑 별 차이가 안 나네요. 몇 년 가셨는데요? 저 3년에 가서 5년에 나왔죠. 오.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네요. 네. 20세기 군인 아닙니다. 2000년에 갔습니다. 2000년. 1년도 2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2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뭐 그게 기억이 남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금액이 그죠? 그 금액의 의미가 크지 의미가 않아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야 꽁돈이네 이런 느낌으로 봤지. 그거 나중에 통장을 그 제대한 다음에 이렇게 인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인출하면서도 진짜 적은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몇십만 원 쌓여 있어요. 나중에 네. 잘 안 쓰면. 예. 근데 뭐 보통 부족해가지고 용돈 더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 우체국 통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회식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우체국이나 아니면 그 농땡. 자, 아무튼 자, 이거 축의금은 침착맨처럼 누락 우기기로 한번 가봐라. 냈는데? 이렇게. 자, 헤이즈 첫눈에 듣고 돌아옵니다. 담배 받던 시절 아니냐고 하시면 담배는 다 주지 않나요? 연초 지금 안 주죠. 안 줘요? 지금 왜냐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라에서 다 그 대신 월급이 올랐잖아요. 10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이제. 우리 때도 담배를 주진 않고 연초비를 줬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걸 그렇게 했었어요. 뭐 당연히 다르지만 저 때는 4,000원인가에 살 수 있었어요. 한 보루 반을 4,000원인가에. 그래서 그 인당 그 한 번 살 수 있었어요. 한 보루 반을. 그래서 한 보루 반을 넘게 피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보루 반이면은 15갑이니까 이틀에 한 갑 피워야 되는데 더 많이 피우는 사람은 남의 것까지 샀죠. 그러니까 그게 월급에서 까는 거죠. 월급도 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월급에 연초비라고 명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초비가 나가는 거죠. 그럼 연초비라는 주는 게 용어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연초비를 받은 건가? 사람들 연초비 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된 건가? 그렇죠. 내야 되는 거예요. 담배 사는 사람이 면세 가격으로 담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면은 그게 담배가 그렇게 싼 거예요. 그게 복지죠, 복지. 장병 복지. 근데 이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복지로 쓰냐 얘기가 나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 월급 올라가면서 똑같이 그 4,500원 내고 사야 돼요. PX나 뭐 이런 데 가서. 일반인이 PX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는 건 불법인가요? 일반인요? 네. 그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면회객들이 PX에서 물건 사면 안 되나?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면세 쇼핑이잖아요. 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근데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몇 박스씩 막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소매로 하는 거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면회도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편의점. 오늘 나도 여기서 장군차가 나올 줄은 상상 못했다. 창조. 네? 창조 장군차. 와, 근데 장군의 아들 결혼식이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주임원사가 접수 그걸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분 우리 부대 넘버 2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투라서 믿고 맡기는 거죠. 돈 관리. 소하. 그 GOP이셨잖아요. 예. GOP 때 GOP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거? 아무튼 좀 다른 거였어요. 네. 네. 초소. 해안 경계. 그쵸. 이 PX 안 오면은 황금 마차. 흡연자 테스트 나오잖아요. 한 달 동안 차 안 오면 흙을 저기 운동장 간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떨어진 꽁초, 공초 찾으려고. 예. 제가 그때 너무 비참하죠. 충격적인 장면들 많이 봤어요. 진짜 비참해요. 네. 사람이. 2번 피고 한 주가 또 안 오니까 그 2번 핀 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피. 그리고 수초 하면은 이제 병장이나 상병이 이제 사수로 나가고 이제 1, 2등병이 부사수로 나가잖아요.
그 주변 그 상점 가가지고 담배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 4천 막 그때 당시 2천 얼마 했는데 사실 들르면 안 되거든요. 군인은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죠. 담배 부족하니까. 군인 담배 맛있게 피더라 진짜. 낙이 없어요. 가면 담배 맛을 모르지만 맛있어 보였어요. 여기 보고 있으면. 장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장기. 장기가. 독서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독서. 근데 이제 휴대폰 가져가니까 독서 잘 안 할 것 같긴 해. 그래도 우리 때 싸지방이 생겼는데. 저는 그걸 이용을 못했어. 저는 그래도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좀 보고 다들 스타 하는데 저는 스타를 할 줄 모르니까 구경하고. 그냥 광주 KBS 있을 때 그 근처에 공군 부대 친구가 장교로 와가지고 가끔 PX 맥주 주고 그랬어. 자기가 한 박스 샀다고 가져가라고. 고마워. 대신전. 자,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함께 오겠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술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는 이말년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연 하나하나가 소중하네요. 자, 커피콩님 거 소개해 주시죠.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 막내라 커피 심부름을 자주 가는데요.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카페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노고도 있는데 쿠폰 챙기기 가능 불가능? 커피 얻어 마시는 입장에서 쿠폰을 제가 챙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요거는 회사에서는 보통 회사 그 카드로 사나요?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뭐 나이 많은 커피를 쏘는 분이 쏘는 갔다 올래 이러면서 카드를 쥐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알아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그 커피 그 시키면은 쿠폰 안 챙깁니다. 알아서 쓰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심부름 값에 기본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고 이걸 도장 찍은 거 가져와라고 하는 분은 제가 회사 생활 본 적이 없어요. 15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약간 위신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쿠폰 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평소에 자기가 쿠폰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좀 사와라. 잠깐만. 이거 쿠폰 좀 가져와서 이것도 찍어올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예. 쿠폰을 찍어올래 하면은 찍어주고 자기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찍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쿠폰 줘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쿠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는 주질 않았거나 달라고 안 했기 때문이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서 챙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베텐에서 별다방은 누구 걸로 프리퀀시 찍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요즘 뭐 하는 기간인가요? 그건 항상 하는 건가요? 근데 좀 그거 모으는 거 좀 약간 시들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번 광풍이었잖아요. 예. 광풍이어가지고 뭐 저도 자주 가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모으면 이게 양도 기능도 있어가지고 양도하는 거 가지고 약간 위세 부리고 그랬죠. 그게 왜냐면 옛날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갖고 싶게. 근데 그거를 팔지도 않아요. 꼭 그 커피를 먹어야지만 감질나게. 프로젝트 성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구걸을 합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그 상품이 좀 약간 약해졌어요. 전체적으로. 머천다이즈가 조금 이제 약간 떨어졌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정도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광풍일 때가 뭐가 그 아이스박스 아니었을까? 초록색 아이스박스 가방 뭐야?
가방이 가장 희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 캐리어, 예, 여행 캐리어. 의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한동안 보면은 그거 받으려고 뭐 특수 음료를 또 받아야 특수 도장을 찍어주는 칸이 따로 있어서 그 특수 음료를 잔뜩 주문한 다음에 버리고 가서 막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예. 빵. 띠부띠부실 있는 빵. 그 느낌이죠. 예. 빵 막 대충 막 그 빵만 주워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너 빵 안 먹니? 아니면 나중에 맞아. 몇 번 거래가 있으면은 맞아요. 알아서 줍니다. 그 친구한테. 예. 야, 빵 먹어. 예, 그 안에 있는 그 굿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 빵은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빵만 나한테 줄래? 예. 아,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빵을 먹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배형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먹을 걸 가린 적은 없습니다. 최초로 그런 거 굿즈 모아본 적 아예 없어요? 살면서 굿즈가 탐났다. 그 껴주는 상품. 저는 그런 거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음. 근데 인내력이 없어서 예. 한 5개 정도 모으다가 때려쳐요. 아. 옛날에 그 땡땡오 톡 그 캐릭터들 있죠. 네네. 프렌드. 네네. 그 띠부띠부실이 있는 그 빵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그 오리가 막 화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파란 초록색 돼가지고. 그거 비교적 그래도 최근이네요. 어릴 때가 아니네요. 그쵸. 그거 예. 막 모았었거든요. 아직도 있긴 있는데 한 6개 모으니까 모르겠어. 아, 모으는 거는 그래도 보관을 못해요. 하는데 보관도 좀 못하고 호들갑도 하는 건 질색이다. 예. 그러니까 못 모아요. 인내력이 안 돼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 땡대 코코아 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단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정코파이. 정코파이. 정코파이는 지금도 뭐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인데 비슷한 유사품으로 이제 경쟁 업체에서 코코아 파이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맛있었고 예. 거기에 곤충 그 모형을 플라스틱으로 된 걸 줬었거든요. 오. 박스를 사면. 예. 근데 그 한 박스를 산다는 게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큰 돈이라서 그렇죠. 어쩌다가 막 그런 거 사면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풍뎅이, 사슴벌레 뭐 이런 것들. 너무 옛날 얘기네요. 어떠한 공감도 그 얻을 유발되지 수 없는 않았어요. 정말 예. 격동의 시절 얘기를 했네요 제가. 예. 진짜 그 교련 그 군사 훈련 받는 느낌 같았어. 공허한 메아리.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요거는 쿠폰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당연히 챙겨라 가능. 자, 다음은 AI 배성재도 뚠뚠님 거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친구들이 집들이하러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친구들한테 베텐러인 걸 들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베텐러로 만들고 싶어요. 밤 10시에 라디오 듣자고 하면서 베텐 틀면 남녀노소 다 베텐러 만들기 가능? 몇 요일 방송을 들어야 재미없다 다른 거 듣자 하는 소리가 안 나올까요?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요거는 베디님이 예. 자신 있는 그 요일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친구들 집들이 요일을 안 정했나 보네요. 근데 웬만하면 그 추천받는 요일로 집들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하. 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마피아는 예. 처음 들으면은 좀 연상이 좀 안 되고 이해해야 될 게 많아서 예.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마피아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추천드립니다. 월요일. 예. 직관적이에요. 월요일. 직관적이죠. 정영국 씨가 물론 인지도는 모든 요일 게스트 중에 가장 떨어지지만 내용이 대중적이에요. 그나마 희극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대중을 상대로 한 경험이 있어서 예. 그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진행이 또 좋으시고 그리고 일선발 아닙니까? 예. 베텐에. 그리고 그 어떤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게 확실히 이렇게 딱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스탠딩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제 코미디를 해봤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하드한 내용이지만 가장 클래식한 라디오 포맷이기도 하고 예.
위장일선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친구들이 오면은 조금 그래도 쌍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 월요일 추천. 예. 월요일 추천하고 이제 친구들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자분들은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만 온다. 그러면은 침착맨과 함께하는 토요일은 이제 남자들은 침착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코너도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아요. 예. 예. 거부감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거부감은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거부감이. 그게 거부감. 뭐지? 이게 뭐지? 예. 그리고 은근 졸려요 또. 목소리가 가라앉으니까 예, 예. 쭉쭉쭉 먹어 들어가니까. 비참은 은근 또 남자분들이 예. 굳이 이런 생각이 예. 비참은 좀 창피해요. 베테는 모르는 분들한테 처음 소개하기에는 나중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거는 침착맨 어느 요일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요일. 팔종범? 예예. 예예. 실제로 좋아하는 코너기도 하고 그 직관적이에요. 어허. 예, 좋아하는 거 고르고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코너가 새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새해부터는 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요? 예 영화 코너 찐해타운으로 바뀌었어요. 그 재밌어요? 모르셨죠? 예, 그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목요일 추천하겠습니다. 안 들어봤지만 언제 바뀌었대요? 예? 언제 바뀌었대요? 새해부터 바뀌었어요. 나 큰일 날 뻔했네. 왜요? 종범이 이따가 오면은 잘 듣고 있다고 할 어차피 뻔했어요. 방송에서 다 얘기했는데 뭐. 근데 그 당사자 앞에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미 근데 이종훈 작가는 베텐의 다른 요일도 라이브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만나면 아마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선빵으로. 예. 맞아.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베텐 멤버로서 무례를 범했으니까 또 휴가 기간 조금 삭감, 일주일 삭감. 일주일 잠깐. 일주일 저 2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네네. 깎으려면 2주로 깎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했고요. 자, 베텐 요번 뭐지? 가불 판단소와 이걸구지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 드리겠습니다. 자, 침착맨 방학 잘 보내시고 예. 네, 5월이네요. 5월. 네. 예, 5월에 다시 만나요.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글자 씹었는데. 다시 할까요? 이건 거짓말할 때 보통 씹거든요. 다시 할까요? 아니야. 5월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5월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5월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팔 때 돌아와야지. 그렇죠? 회식이 또 그 회식도 있지만 5월에 저의 그 생파. 좋아요. 누구 생신가 했네. 명절엔 집에 와야죠. 명절에는 어르신들도 어르신 뵈러. 24년 오래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요즘에 귀가할 때 전화하면서 와가지고 아니 굳이 변명을. 아니 왜 안 들었나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종범이 형한테 그 피드백도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 정해서 이제 약간 DB 까는 거죠. 감상회를 하는 거예요? 예. 스포 근데 뭐 옛날 영화라 보통. 옛날. 아직까지 명작. 네, 2번밖에 안 했어요. 자, 꼭 클로징 가겠습니다. 안 했구나. 2월 4일 토요일 배성재의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랜스픽션 내게 돌아와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내게 돌아와. 명곡인들. 명곡이죠 이거. 트랜스픽션.
신사동 냉면 4개 들어와. 당분간 친민스 타임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 토요일에 그 뭐가 들어갑니까? 요 중요 발표 아닙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 정했어요? 기대해 주세요의 방송국 놈들 말은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 아니에요. 한참 정해졌어요? 준비하려면 좀 걸린다. 아니 뭐- 정해졌는데 예. 정해졌어요. 그럼 발표를 지금 아 근데 코너 제목을 아직 못 지었어. 제목. 그럼 누가 오시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고정된 분보다는 아니야. 네, 뭔가 좀더 아. 왜냐면 3개월만 갔기 때문에 또 고정을 하기에는 그러면 계속 바뀌어요? 코너는 아마도? 있는데 정해졌는데 아. 코너가 더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실 겁니까? 뭘? 더 자주 바꾸실 겁니까? 어떤 코너? 전체적으로 다. 이것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이건 바꿔야지 돌아올 때는. 뭐 빨리 뭐 각서 제 각서 주세요. 언니 쌀종류가 있어요. 뭐 써? 각서 주세요. 추하게 왜 그래? 아 또 이것도 또 주셔서 소야인 겁니다. 난 이게 제일 좋은데. 소야이가 이제 인형 갖고 놀 감성은 아닌가요? 아니 인형 엄청 좋아요. 잘 때 인형을 쭈르륵 둘러싸고 자요. 아 그래? 그 자기 그 수집품들 쫙 그 세팅을 딱 해요. 베개 세팅을. 뭐 뭐가 빠졌는지 다 알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인형을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사 갈 때 다 놓고 간다 보니까 충격 먹어가지고 이사 가세요 또? 저 이제 곧 또 이사 갈 거예요. 한 건물 몇 개월 뒤에. 펜트하우스로? 아니 다른 데로. 어허.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버리기로. 막 엄청 많아요. 막 무슨 토끼 베개 뭐 토끼 무슨 이런 거 뭐 익명이 뭐 뭐야? 할 것도 해야 돼. 야 이걸 진짜 추하게 이걸 만들었니? 급하게 야 씨. 빨간 펜으로 하라고. 왜 빨간 펜으로 해야 돼? 눈에 잘 보이게. 아니 그거 없냐 이거 여기 진짜? 각서 나 침착맨은 3개월 배텐 휴식 후 배탄절 맞춰 꼭 복귀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사인. 사인 왜 읽어? 립스틱이라고. 사인 사인 해보는데 중국이야. 사진 찍어. 아 이걸 왼손으로 들고 이렇게
이걸로 찍어야지. 혈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장이라고. 진짜. 진짜 뿌리는 거 악수야? 악수 악수. 악수. 아이씨. 메탄저렴만 왔다가 3개월 더 쉬세요. 아, 3개월만. 네, 3개월만 쉬고. 또 찍어. 이 선물들 들고 찍어. 아, 이거 가오리. 아까 찍었잖아. 아니 아까 찍었는데 좀 정확 우리 올릴 것도 찍게. 보자.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유니피님이 선물해주신 패딩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하나만 줘. 잘 간직해. 야, 각서는 임수보가 나서. 몇 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쿠로가미 칸코크진. 끌까요? 네.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 됐습니다.